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서울 지역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월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 반토막에 노도강 타령만 하는구나. 자, 노도강 그냥 외곽 지역 빠지는구나. 예, 외곽 지역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대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외곽 지역만 빠지던가요? 같이 골고루 다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예, 딴 데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고 노도강 지역 뭐 3억 하던 아파트가 뭐 9억, 4억 하던 아파트가 12억을 갖다가 8억으로 떨어지는 수준. 자, 대구의 외곽은 어떤가요? 이 아래쪽에 있는 뭐 테크노폴리스나 아니면 CG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들 보시면은 가격이 뭐 테크노폴리스 외곽이니까 그쪽으로 예를 들어보면 한 2.55 가던 가격이 한 3.55까지 갔다가 다시 한 2.8억까지 떨어졌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더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어, 2세대가 아파트 한 개에 살 정도? 자, 10월달 제목은 거래량, 10월 거래량 안 붙는 삽니다. 8월의 거래량 정점이었죠. 아파트 8월의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3,700건이었습니다. 10월달 거래량 어땠나요? 2,200건. 그리고 나서 11월달 브리핑 하던 무렵에 1,600건이 될 것이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1,700건대였고요. 12월 달 거래량이 1,600건대가 되겠네요. 12월 달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무섭죠. 사실 거래량 반토막 나는 이 현상이 더 무섭지. 저 외곽에 있는 노도강 빠지는 게 더 무섭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고스란히 얻을 수 없다. 제일 핵심 포인트는 서울의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요것도 고정 댓글 한번 확인들 해주시고요.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구매해주세요.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매도 물량 7만 6천 개 정도 되는 7만 6천 개. 한창 말할 때 8만 건을 살짝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추석에 특수한 현상이 위해 삐쭉 치솟았을 때고 뭐 7만 9천 건에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다시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세 물량 없다, 전세 가격 오른다,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매물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더라. 매물이 3만 개 있던 그 시절에도 서울에는 전세 물량이 많다,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월세 물량은 2만 개 정도, 전체 임대 물량 5만 5천 개.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전세 물량이 정말 전세가 월세가 씨가 마르고 세입자가 줄을 서서 물건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전세 물건이 요 수준이죠. 3만 개 아래쪽에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은 매물 개수 여전히 많은 상황이 맞습니다. 물론 이때 한창 터져 나올 때 매물 쌓이고 전월세 물량 쌓이던 이 무렵과 견주어 봤을 때는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었었죠. 매수 의지수 60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 의미 있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60 위쪽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의미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60 위로 올라갈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을 굉장히 많이 다시 응축해야지 매수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27.4. 서울이 27.4라면은 매수 심리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11월 27일자 기준으로 서울이 보합권, 플러스를 구경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보합권으로 접어든 이후로 자, 한 주씩 한 주씩 살펴보면 낙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그런 형국. 지금 현재 서울의 최종적인 주간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 0.04. 전세 지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플러스 훨씬 더 큰 상승이었거든요. 0.16이었던 것이 막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도 계속 온전히 버텨내지는 못할 것이다. 네, 서울의 거래량 아까 살펴봤다시피 8월의 거래량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지역들은 거의 9월 혹은 10월의 거래량을 정점으로 다른 지역들도 다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사실 근데 대구 차트만 봐도 서울의 차트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실 거예요. 거의 1월의 수준으로 23년 노란색 1월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듯하다. 거래 대금만 살펴보더라도 반토막보다 더 낮습니다. 네, 가격 비싼 거 많이 거래되고 거래량도 자체가 많을 때는 4조 5천억이었습니다. 4조 5천억.
4조 5천억 거래되는 것이 12월 지금 거래가 한 92% 정도 지금 성사되었거든요. 여기서 한 1,000억 정도 수가 정도 된다 치더라도 와,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느낌 날 정도로. 거래량은 반토막인데 거래 대금은 3분의 1 토막이다. 가격 싼 것만 거래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건당 거래 대금 특례 시행 이후로 한동안 꺾였던 22년 많이 꺾였습니다. 갑자기 저가 아파트만 거래되고 거래가 절벽을 이루던 그 시절 건당 거래 대금 8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특례가 시행되고 10억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특례가 종료되는 시점에 10억 선을 이제 무너지고 내려오는 상태. 1월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게 층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3.3억 수준에 거래되는 것이 2.8억, 9억 이 수준으로 주저앉아 버렸으니까요. 자, 거래량 살아나려고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다. 다시금 이 암울했던 시기, 서울의 거래량이 대구나 부산의 거래량보다 더 적게 나오던 그런 암울한 시기와 다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부동산 대책, 서울을 위한 부동산 대책 뭐 있었나요? 안 되겠다. 서울 사람들아 지방 가서 좀 사줘라. 서울 사람들아 지방 가서 좀 사줘라. 그나마 그것도 입법을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 서울은 누가 살려주나요? 6억 미만의 거래 비중이 다시금 껑충 뛰고 있다. 싼 아파트만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싼 아파트 거래 안 되고 있습니다. 15억 이상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 그래도 제법 힘을 많이 썼습니다. 제법. 왜 여기서 좀 빠졌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고 했으니까 역시 대장을 잡아야 잘 가더라. 비싼 걸 사놔야 잘 가더라. 그런 현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5억 이상의 아파트 굉장히 거래가 많이 늘었지만 그 또한 메뚜기도 한철인가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 여전히 선호받겠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형국. 강남 지역도 거래량 반토막 나고 있죠. 강동구는 특히 심합니다. 강동구는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나고 다른 곳들도 거래량이 막 2배씩 늘어났다가 다시 반토막으로 가는 형국. 이게 노도강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왜 지방 사람들은 노도강 뉴스만 접하죠? 강남구 거래량도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구들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 한창 때 대비 거래량이 모두 다 반토막으로 지금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노도강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노도강을 그렇게 언급할 만큼 여기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동네가 아니죠. 노원구는 좀 많긴 하지만 도봉구 모 아파트 예로 들어가지고 가격이 얼마가 빠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아파트가 이 서울 전체를 대변할 만큼의 거래량이 많은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다른 구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라리 강동구, 노원구, 몇 개 다른 지역을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성동구, 성북구가 거래량 훨씬 더 많으니까 왜 맨날 노도강 타령만 하는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삐쭉삐쭉 솟았는 경우에는 LH나 이런 것들 건으로 인해서 저렇게 솟구치는 경우들이 있곤 하더라고요. 자, 전세 거래량은 막대 그래프를 보면 2년 전 거래량 대비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긴 늘어났네. 그 덕분에 매물은 많이 소진되었죠.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믿음직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아무리 부추긴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흐름이 전세 대 월세의 비중을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진한 갈색 요 세 가지만 보시면 1.5대 1 정도. 그전에는 서울의 전세 대 월세의 거래 비중은 평균적으로 2대 1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과거보다 전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월세로 가서 매매의 기회를 노리나요? 저는 오히려 전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시장 보증금의 합도 확실히 커진 건 맞네요. 전년 대비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파란색 선보다 확실히 거래량도 늘었고 전세 시장의 규모도 조금 더 커진 것이 맞다. 이 돈이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좀 넘어온 거겠죠. 전체 부동산 시장에 다 돈이 투입됐다고 보기에는 힘들 겁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4천. 지방은 보면 대구는 2.3억 정도거든요. 야, 서울에서 전세살이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평균적으로도 5억 돈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21년 대비 22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냐?
아니면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 2년 전 대비 견주어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뭐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비슷비슷한 수준이네요. 전세 가격이 치솟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모습. 근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뉴스를 접하면 서울은 집값이 외곽 지역은 빠지고 전세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거 아니더라. 네, 전세 거래량 그럼 살펴보시고요. 10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도 비중이 거의 10%나 되네요. 자, 아파트 월세 거래량도 뭐 전세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월세가 줄었는 게 아닙니다. 전월세 골고루 같이 임대 물량이 늘어났다. 서울에서 전 월세 살이를 한다면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노란색 선이니까요. 보증금이 낮아졌네요. 월세 수준이 조금 월세 가격이 전년도와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데 보증금 수준은 낮아졌네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 대구 기준으로는 월세라 그러면 보증금 2천에 월세 뭐 한 80만 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니까 서울이 확실히 비싸긴 비싸다는 느낌을 늘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임대 거래량 갈수록 그래도 줄어들고 있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